어머니가 남기신 편지가 서랍 속에서 나왔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왜 이제야 나타난 편지를 쓰셨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딸 순이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 세상에 없겠구나. 하지만 엄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을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서울 은평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 정수는 5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아들 현우는 미국에서 살고 딸 은지는 부산에 시집 갔어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제삿날이에요. 제사상을 차리려고 찬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가 나왔어요.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순이야, 내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겠다.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니. 저는 1958년 충청남도 서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박종호, 어머니 김말순. 평범한 농가의 외동딸이었어요.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셨어요. 하지만 저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았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엄마에게는 첫사랑이 있었단다. 이름은 이상훈. 서울에서 온 청년이었어. 우리 마을에 농촌 봉사를 왔다가 만났지. 우리는 깊이 사랑했단다. 하지만 그이는 떠나야 했어. 서울로 돌아가야 했고 집안에서 정해준 혼처가 있었거든. 상훈이가 떠나고 나서야 엄마는 알았단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다는 걸. 그때 엄마는 20이었어.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 얼마나 무서웠겠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종호,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 그 사람이었단다. 종호는 같은 마을 사람이었어. 엄마 사정을 다 알면서도 청혼을 했지. 말순아, 나랑 살자. 아이는 내가 키우마. 그 말 한마디에 엄마는 살았단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실 때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순이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때 저는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알겠어요. 아버지는 평생 숨겨온 비밀 때문에 미안하셨던 거예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엄마를, 아버지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 널 사랑했단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품에 안고 다녔어요. 이상훈이라는 사람, 제 친아버지, 아직 살아계실까요? 고민 끝에 딸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편지 내용을 말해줬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친외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 엄마도 며칠 전에 알았어. 은지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내 생각엔 찾아봐. 후회하지 않게. 일주일 후 은지가 올라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요. 하지만 이상훈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습니다. 수천 명이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녘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물건들. 아직 시골집 창고에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우리는 서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모네 집에 도착했어요. 이모는 이제 80이 넘으셨습니다. 어머, 순이니, 이게 얼마만이냐? 저는 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모도 알고 계셨어요? 이모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았지. 너희 엄마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종호 형부가 나타나서 다 해결됐어. 이모, 그 이상훈이라는 사람에 대해 아는 거 없으세요? 글쎄, 사진이 있었을 거야. 내 엄마 물건 속에. 우리는 창고로 갔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 빛바랜 손수건,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봉투를 열었어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단정한 머리, 지적인 눈매, 부드러운 미소.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1957년 여름 상훈. 제 친아버지였습니다.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눈매가 거울에서 보는 제 눈매와 닮아 있었어요. 봉투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말순에게 사랑해. 반드시 돌아올게. 기다려줘. 마이너스 상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올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서울로 돌아와서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은지가 도와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지가 전화했어요. 엄마, 찾았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디 있대? 엄마, 그게 돌아가셨대. 3년 전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엄마, 그분 아들이 살아있어. 이정민이라는 사람. 서울에 살고 있대. 아들. 제 이복 동생이 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이정민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박순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버지 성함이 이상훈 씨 맞으시죠? 길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요? 저는 아버지의 첫사랑에게서 태어난 딸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미안하다, 말순아. 평생 미안했다. 저는 그게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만납시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종로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안쪽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 눈, 사진 속 그 눈과 똑같았습니다. 박순희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이정민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매, 이마선, 코의 모양. 사진 속 이상훈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화 받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저도요. 저는 어머니의 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들었어요. 누나. 그가 저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듣는 호칭이었어요. 저는 외동딸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왜 돌아가지 못하셨는지 알고 싶으세요? 네, 알고 싶어요. 정민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는 1957년 여름에 서산에서 말순 씨를 만나셨고 사랑에 빠지셨대요. 하지만 아버지 집안에서 이미 정혼자가 있었어요. 재벌가 딸이었죠. 그 결혼이 사업에 중요했대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서산을 떠나시면서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대요. 하지만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죠. 할아버지가 유언처럼 말씀하셨대요. 상훈아, 그 결혼만은 꼭 해라. 아버지는 결국 그 결혼을 하셨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상훈도 어머니도 둘 다 피해자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결혼하시고도 평생 말순 씨를 잊지 못하셨대요. 정민이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일기장이에요. 누나가 가지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1957년 7월 3일. 오늘 그녀를 만났다. 이름은 김말순. 눈이 맑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1957년 7월 20일. 말순이와 뒷산에 올랐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그녀에게 말했다. 사랑한다고. 1957년 10월 20일. 결국 결혼식을 올렸다. 말순아, 미안하다. 너를 사랑하지만 갈 수가 없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2021년 9월 3일. 말순아, 평생 미안했다. 사랑했다. 다음 생에는 꼭 널 찾아가마.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이상훈은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나, 우리 이제 막 가족이 됐잖아요. 오래오래 함께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정민과 자주 연락했어요. 그의 겨울이 되었습니다. 정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아버지 기일이에요. 같이 성묘 가시면 좋겠는데. 토요일 아침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 이상훈. 1935-2021. 제 친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순이에요. 말순이 딸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 잘 살았어요. 아버지 대신 저를 키워주신 분도 좋은 분이었어요. 저도 원망 안 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를 올렸습니다. 일어서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누나. 정민이 급히 저를 잡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어지러움이 계속됐어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간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하지만 악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암이라니. 이제 겨우 친아버지의 흔적을 찾았는데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미루고 미룬 것들. 어머니의 편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뤄왔어요. 아들 현우에게 전화하는 것. 핸드폰을 들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현우야, 엄마야. 엄마, 웬일이야?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나도 보고 싶어, 엄마. 다음 달에 휴가 나면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어요.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말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민이 함께 왔어요. 드디어 의사가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양성 종양입니다. 수술로 제거 가능해요. 가슴에서 무거운 돌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암이 아니었습니다. 누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은지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다행이다. 수술 언제 해? 설 끝나고. 그때 은지가 말했어요. 아, 엄마, 나 할 말 있어. 중요한 거야. 만나서 할게. 설 연휴 전에 은지가 올라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알아챘어요. 딸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엄마. 은지야, 너 혹시. 응, 엄마. 맞아. 임신했어. 5달째야. 세상에. 은지가 39에 결혼해서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포기했다고 했었어요. 저는 은지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이 쏟아졌어요.
외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정민이 왔습니다. 누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우는 미국이라 화상통화로 참여했어요. 우리는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따뜻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에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 제가 가져온 게 있어요. 아버지 사진첩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받았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57년 서산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젊은 이상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머니다. 제 어머니 김말순이 웃고 있었어요. 20살의 어머니.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곧 헤어지게 될 줄은 모른 채 그때 은지가 배를 움켜쥐었어요. 어머, 아기가 발차기 해. 저도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작은 발차기가 느껴졌어요. 생명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제 외손주. 설 연휴가 끝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어요. 회복은 순조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름 지어줘. 외할머니가 지어주는 거야. 저는 오래오래 생각했어요. 하윤이가 어떨까? 하늘하, 윤택할 윤. 하늘처럼 넓은 마음으로 윤택하게 살라고. 예쁘다 엄마. 이하윤. 그렇게 외손주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진통 왔어. 분만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응애. 잠시 후 민철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딸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은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엄마, 하윤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작고 빨간 얼굴. 안녕, 하윤아. 외할머니야. 아기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에서 저로, 저에서 은지로, 은지에서 하윤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끈. 하윤이의 100일잔치 날 정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누나, 나 좀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급해요. 종로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민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누나, 이거 봐요. 정민이 오래된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옷장 깊숙이 숨겨져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어요. 여자의 글씨였습니다. 상훈 씨에게. 당신이 떠난 뒤로 매일 울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제 뱃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편지였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그리고 또 하나 제 동생 말자도 임신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손이 떨렸어요. 동생 말자? 누나, 이게 사실이면 누나 말고 또 다른 형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산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이모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보여드렸어요. 이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자는 우리 막내 동생이었다.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기가 어려웠어. 말자는 우리 집안의 수치였거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모가 먼 하늘을 바라봤어요. 말자는 말순이보다 4살 아래였어. 근데 20살 때 아이를 가졌어.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아이 아버지는요? 그게 상훈이었어.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상훈이가 마을에 왔을 때 말순이만 만난 게 아니었어. 말자도 만났지. 말순이가 상훈이를 좋아하는 줄 모르고 말자도 상훈이를 좋아하게 됐어. 둘이 몰래 만났던 거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상훈이가 서울로 떠난 뒤에야 알았어. 말순이도 임신하고 말자도 임신했다는 걸. 자매가 같은 남자아이를 가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지. 아버지가 말자를 때리고 집에서 쫓아내셨어. 말자는 서울로 갔어.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한 자매, 그리고 버림받은 막내. 이모 말자, 이모 성함이 정확히 뭐예요? 김말자. 1940년생이니까 살아있으면 85이겠구나. 저는 정민을 봤어요. 찾아봐야 해요. 말자 이모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60년이 넘게 연락이 끊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이상한 거 찾았어.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 중에 어머니가 김말자인 경우를 찾아봤어. 하나 있어. 이름은 김영호. 남자아이야.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김영호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서울 마포구 영혼의 칼국수라는 가게야. 다음 날 우리는 마포구로 향했어요.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칼국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한 남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남자가 돌아봤어요. 6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의 눈, 이상훈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혹시 김영호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김말자 씨 맞으세요? 영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어머니의 편지, 이상훈이라는 남자, 그리고 자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요. 이야기가 끝나자 영호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아버지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서울에서 온 대학생이었다고. 근데 그 사람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말자 이모.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영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영호야,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이제야 알겠네요. 영호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언니가 있다고 하셨어요. 서산에 있는 언니. 한 번도 못 만났지만 보고 싶다고.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호 씨, 저는 이정민이에요. 이상훈의 아들이고요. 우리는 이복 형제예요. 저랑 누나랑 그리고 영호 씨. 셋 다 아버지가 같아요. 영호 씨가 멍한 표정이 됐어요. 평생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형제가 있었다니. 저는 영호 씨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영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호 씨는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이름은 김준혁. 35살이고 회사에 다닌다고요. 며칠 후 영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누나, 저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만나보고 싶대요. 그럼 다 같이 모이자. 일요일 오후 영혼의 칼국수에 모두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혁이에요. 영호 씨의 아들이 인사했어요. 반가워요. 저는 박순이에요. 이제 이모라고 부르면 돼요. 영호 씨가 칼국수를 내왔습니다. 화상 통화를 연결하니 현우와 제니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예요. 현우 약혼녀요. 우리는 시끌벅적하게 식사를 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민이 일어났어요. 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재혼하려고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진짜요? 삼촌? 요리학원에서 만났어요. 이름은 박미영.
저는 정민을 안아줬어요. 축하해, 정민아. 그날 밤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저, 은지, 민철, 하윤이, 정민, 영호, 준혁. 화면 속 현우와 제니까지. 처음 찍는 완전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서산 외가댁에 갔습니다.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보여줄 게 있어. 이모가 안채 뒤편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 창고는 원래 잠겨 있었어. 내 엄마만 열쇠를 갖고 있었지. 이모가 자물쇠를 열었어요. 창고 문을 열자 먼지가 풀썩 일었어요. 한쪽 벽면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이었어요. 캔버스에 그려진 유화. 두 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한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또 한 사람은 말자 이모다. 영호 씨가 알아봤어요. 두 자매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그림 아래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7년 여름, 말순과 말자. 영원히 함께.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거예요? 상훈이가 그렸어. 미술을 전공했거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이모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열어보니 편지 묶음이었습니다. 말자가 내 엄마한테 보낸 편지야. 서울 간 뒤로 계속 보냈어. 근데 내 엄마가 한 번도 답장을 안 했지. 저는 편지를 한 통 집어들었어요. 언니에게. 언니 나야 말자. 서울 생활 힘들어. 근데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여. 언니 보고 싶어? 용서해줘, 언니. 나 정말 잘못했어. 다른 편지들도 비슷했습니다. 언니 아들 낳았어. 이름은 영호야. 언니한테 보여주고 싶어? 언니 나 이제 늙었어.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어? 마지막 편지는 20년 전 것이었어요. 언니, 이제 편지 안 써. 답장 없는 거 알아. 그래도 괜찮아. 사랑해, 언니. 영원히.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모, 왜 엄마는 답장을 안 하신 거예요? 이모가 창고 구석에서 또 다른 상자를 꺼냈어요. 이것도 봐. 내 엄마가 쓴 답장이야. 보내지 못한 답장.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말자에게. 내 편지 받았다. 나도 미안해. 너를 용서 못해서 미안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야. 그때 만나자. 마이너스 언니. 어머니도 답장을 쓰셨어요. 수십 통을. 하지만 한 번도 보내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가슴에 안았어요. 두 자매에 보내지 못한 마음들. 영호 씨가 옆에 와서 섰어요. 저희 어머니도 평생 기다리셨어요. 언니 답장을. 우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이 집을 가족 모임 장소로 쓰면 어떨까? 내 엄마도 그걸 원했을 거야.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여기가 우리 가족의 본가가 되는 거네요. 은지가 말했어요. 엄마, 하윤이 돌잔치 여기서 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다. 하윤이 돌잔치는 서산 외가댁에서 열렸어요. 하윤이가 돌잡이를 했어요. 잡은 것은 북과 실타래였습니다. 우리 하윤이 똑똑하고 오래 살겠네.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속에는 12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상훈, 말자, 이모. 우리를 지켜보는 분들. 정민의 결혼식도 그해 가을에 열렸습니다. 외가댁 마당에서요. 두 사람이 입을 맞췄어요.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현우의 결혼식은 그 다음해 봄에 미국에서 열렸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갔습니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
당연히 와야지. 가족인데.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들. 피로연에서 저는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혼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머니의 편지 한 통이 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그해 여름 저는 서산 외가댁에 혼자 갔어요. 창고에서 가져온 그림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와 말자 이모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말자 이모 아들도 찾았고 정민이도 있고 아이들도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현우한테, 은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매일 말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두 분 이제 만나셨죠? 거기서는 화해하셨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잘 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가족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두들 다음 달에 서산에서 만나요. 답장이 줄줄이 왔어요. 가족이 있다는 건 이런 거구나. 67회를 살면서 이제야 깨달은 것들이 있었어요.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것. 용서는 미루면 안 된다는 것.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액자였습니다. 은지가 보낸 거예요. 액자 안에는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뒷면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에요. 사랑해. 마이너스 은지. 저는 액자를 거실벽에 걸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이 가족을 만나게 해줘서. 바람이 창문을 스쳐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와 함께.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5년이 흘렀어요. 오늘은 하윤이의 6번째 생일이에요. 서산 외가댁 마당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예전에는 텅 비어 쓸쓸하던 이 마당이 이제는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외할머니, 나 여기 있어. 하윤이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손을 흔들었어요. 까만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어딘가 어머니의 눈을 닮은 것 같았어요. 저는 올해 71가 됐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젊어졌어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마당 한쪽에서는 정민이 바비큐를 굽고 있었어요. 옆에서 미영이 채소를 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여전히 다정했어요. 삼촌, 고기 다 됐어요? 은지가 물었어요. 거의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영호 씨는 주방에서 칼국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가족 모임 때마다 영호 씨의 칼국수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면 좀 봐주세요. 준혁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준혁이도 이제 40이 됐습니다. 작년에 결혼해서 아내 수진이와 함께 왔어요. 마당 평상에는 이모가 앉아 계셨어요. 이제 90이 넘으셨지만 건강하셨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렇게 다들 모인 거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이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현우와 제니는 미국에서 왔어요.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서. 3살이에요. 하윤이가 준서를 데리고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하윤아, 동생 손 꼭 잡아. 은지가 소리쳤어요. 알았어, 엄마.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년 전만 해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서 외로움을 삼키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가족이 15명이 됐습니다.
저, 은지, 민철, 하윤이, 현우, 제니, 준서, 정민, 미영, 영호, 준혁, 수진, 그리고 이모까지. 어머니의 편지 한 통이 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는 마당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윤이가 제 무릎에 앉았어요. 외할머니, 오늘 이야기해줘. 무슨 이야기? 증조할머니 이야기. 엄마가 그랬어. 외할머니가 증조할머니 이야기 잘 해주신다고. 저는 웃었어요. 하윤이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날이 왔군요. 그래, 해줄게. 잘 들어.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준서도 현우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 마을에 예쁜 아가씨가 살았어. 이름은 말순이. 외할머니의 엄마야. 하윤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말순 아가씨는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청년을 만났어. 이름은 상훈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지. 그래서 결혼했어? 아니, 못했어. 상훈이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거든. 집안에서 정한 사람과 결혼해야 했어. 하윤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 지금이랑 달랐거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말순 아가씨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어. 그 아기가 바로 외할머니야. 하윤이가 입을 둥그렇게 벌렸어요. 그럼 상훈이가 외할머니 할아버지야? 응, 맞아. 근데 외할머니는 그걸 66살이 될 때까지 몰랐어. 왜? 증조할머니가 비밀로 하셨거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편지를 남기셨어. 그 편지를 읽고 외할머니가 알게 된 거야. 하윤이가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저는 정민과 영호를 바라봤어요. 외할머니가 가족을 찾았어. 상훈이한테는 다른 아들이 있었거든. 저기 앉아 계신 정민 삼촌이야. 정민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증조할머니한테는 여동생이 있었어. 말 잘하는 분이야. 그분도 상훈이를 사랑했고 아들을 낳았어. 저기 계신 영호 삼촌이야. 영호 씨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는 동생이 2명 생긴 거야? 응, 맞아. 66살에 처음 만난 동생들이야. 하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기하다. 할머니가 돼서 동생을 만나다니. 그렇지? 인생은 모르는 거야.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저는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윤아, 외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왜 해주는지 알아? 몰라. 왜?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거야. 미루면 안 돼. 증조할머니는 여동생한테 용서한다는 말을 못하고 돌아가셨어. 평생 후회하셨을 거야. 외할머니도 그랬어. 너희 엄마한테, 삼촌한테 사랑한다는 말 잘 못했어. 바쁘다고, 쑥스럽다고 밀었지. 하윤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매일 해.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미루면 안 되거든. 하윤이가 갑자기 저를 꼭 안았어요. 외할머니 사랑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하윤아. 오후가 되자 우리는 뒷산으로 산책을 갔어요. 이 산에는 특별한 곳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우리가 만든 곳이에요. 산 중턱에 작은 정자가 있었어요. 정자 앞에는 비석이 3개 서 있었습니다. 김말순 1938-2014 사랑하는 어머니. 김말자 1940-2019 그리운 동생. 이상훈 1935-2021 잊지 못할 사람. 3사람을 함께 기리는 곳이었어요. 실제 무덤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이 마음을 모아 만든 추모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비석 앞에 섰어요. 어머니 왔어요. 오늘 하윤이 생일이에요. 벌써 6살이래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말자 이모, 영호가 잘 살고 있어요. 손자도 보셨어요. 준혁이가 결혼했거든요. 영호 씨가 옆에 섰어요.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언니도 만났고, 형도 만났고, 이제 외롭지 않아요. 정민도 다가왔어요. 아버지, 저도 재혼했어요. 미영이라고 좋은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셋이 나란히 섰어요. 이상훈의 세 자녀.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한 가족. 세 분 다 거기서 만나셨죠? 제가 물었어요. 이제는 화해하셨죠? 말순 어머니랑 말자 이모랑. 손잡고 웃고 계시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정민이 말했어요. 누나, 나 할 말 있어요. 뭔데? 사실 오늘 발표하려고 했는데 미영이가 임신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뭐라고? 진짜? 네, 석 달째예요. 조심하느라 말 못했어요. 저는 정민을 꼭 안았어요. 축하해. 정말 축하해. 정민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65세 아빠가 돼요. 늦었죠? 늦긴 뭐가 늦어. 축복이지.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 만나고 나서 삶이 달라졌어요. 혼자 살다가 가족이 생기고 다시 사랑할 용기도 생기고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만나고 나서 외롭지 않았어. 우리는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산 아래로 외가댁이 보였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게 우리 가족이야. 제가 말했어요. 6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줄. 그러게요. 인생 모르는 거예요.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모습 보셨으면 보고 계실 거야. 어딘가에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마당에 상을 펴고 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민이 바비큐를 구웠고 영호 씨가 칼국수를 끓였어요. 은지는 샐러드를 만들었고 미영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하윤이 생일 케이크에 초가 6개 꽂혀 있었어요. 자, 하윤아. 소원 빌고 불어. 은지가 말했어요. 하윤이가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빌더니 눈을 떴습니다. 후, 초가 한 번에 꺼졌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민철이 물었어요. 말하면 안 이루어지잖아. 하윤이가 새침하게 말했어요. 다들 웃었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내년에 한국 들어올까 생각 중이야. 뭐? 진짜? 응. 준서도 한국말 배워야 하고 엄마 곁에 있고 싶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이야? 응, 제니도 좋다고 해. 제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음식 좋아요. 가족들도 좋아요. 저는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아들. 은지도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서울로 이사할까 생각 중이야. 부산이 너무 멀어. 진짜? 응, 하윤이도 외할머니 자주 보고 싶대. 하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외할머니 보고 싶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다들 왜 이래? 할머니 울게. 울어도 돼요, 엄마. 기쁜 눈물이잖아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아이들은 방에서 잠들었고 어른들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모는 일찍 주무셨어요. 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시골이라 별이 정말 많았습니다. 누나, 저 별 좀 봐요. 정민이 하늘을 가리켰어요.
예쁘다. 아버지가 저기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랑 같이. 저도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래, 다들 저기서 우리 보고 계실 거야. 영호 씨가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그러셨어요. 영호야, 별이 많이 뜨는 밤에는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를 보고 계신 거야. 그래서 저는 별이 많은 밤이 좋아요. 말자 이모도 별을 좋아하셨구나. 네, 좋아하셨어요. 언니 생각 많이 하셨대요. 밤마다 별 보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반짝이는 별들. 어머니, 들리세요? 작게 속삭였어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여름밤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그 편지 남겨주셔서 그 편지가 없었으면 저는 평생 혼자였을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그 편지를 쓰셨는지. 저한테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거죠. 혼자 두고 가기 미안하셨던 거죠. 별빛이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어머니 덕분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영호 씨도 다른 쪽 손을 잡았어요. 우리 셋이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훈의 세 자녀.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같은 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형제.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자. 제가 말했어요. 매년 여기 모여서 아이들한테도 물려주자. 이게 우리 가족의 전통이라고. 좋아요, 누나. 좋습니다, 누나. 정민과 영호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현우와 제니는 미국으로, 은진이는 부산으로, 정민 부부와 영혼에는 서울로. 저도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혼자 창고로 갔어요. 창고 안에는 두 자매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말자 이모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저는 오래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모. 저 이제 가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림 속 두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창고를 나와 마당에 섰습니다. 이모가 배웅해 주셨어요. 순이야, 조심해서 가. 네, 이모.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와. 다들 데리고. 그럴게요. 저는 이모를 안아드렸어요. 90이 넘은 이모의 몸이 가벼웠습니다. 이모, 고마워요. 그동안 이 집 지켜주셔서. 고맙긴. 가족인데. 이모가 웃으셨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71가 됐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외롭지도 않았어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6년 전 어머니의 편지를 발견한 날,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 새로운 가족,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랑. 66에 시작된 제2의 인생. 창밖으로 들판이 펼쳐졌어요. 여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가족 단체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다들 잘 들어갔어? 오늘 정말 즐거웠어. 다음 모임 때 또 보자. 사랑해. 답장이 줄줄이 왔어요. 네, 엄마. 사랑해요. 마이너스 은지. 잘 도착했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마이너스 정민. 도착했어요. 다음에 또 봬요. 마이너스 영호. 엄마, 다음엔 더 오래 있을게. 사랑해. 마이너스 현우.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사랑한다는 말. 이제는 매일 해요. 미루지 않아요. 집에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가 웃고 있었어요. 15명의 가족. 저는 소파에 앉아 사진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고마워요.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그리고 이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6년 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외로워하던 66살의 제가. 그때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괜찮아질 거야. 힘들겠지만 버텨.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가족이 생기고 사랑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하윤이었습니다. 은지가 영상통화를 연결해 준 거예요. 외할머니. 화면에 하윤이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하윤아, 왜? 잠자기 전에 외할머니 보고 싶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외할머니, 오늘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가자. 그래, 또 가자. 외할머니,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하윤아. 통화가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사랑받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혼자가 아니라는 건 이런 거구나. 창밖에서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별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내일을 기다렸어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하는 날들이 계속될 거예요. 세대를 이어 사랑을 이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하게 남으셨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루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 주세요.